안녕하세요. 아마존 아니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PL에 대해서 조금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얼굴을 비추지 않고 그냥 이 아마존 화면을 보면서 할 건데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네요. 예, 뭐든지 다 젊었을 때 해야 되나 봐요. 어쨌든 오늘은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아마존 같이 한번 보면서 좀 PL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PL로 뭔가 이제 아마존에 물건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관련된 교육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PL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PL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떤 물건은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솔드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 다 팔렸고, 어떤 거는 또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또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쉿백한 그런 제품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세일리어스로 팔고 있는 제품들은 반품된 거 이외에 한 번도 뭐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쉿백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리어스는 아무래도 이제 잘 팔리는 물건을 따라서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직접 소싱을 해서 그래 브랜딩해서 그 다음에 뭐 사진 찍고 포토샵으로 또 그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돈 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마추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제 중견기업에서 런칭한 물건들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자본력을 갖춘 회사가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판매율도 떨어지고, 역시 또 광고비,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 광고비도 또 아마존에서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비용도 사실 부담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 피해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피해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강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피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로 이제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피해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세요. 근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아마존의 PL이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반 시장에, 일반 마켓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처음부터 뭐 다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존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아마존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일반 다른 시장에 마켓에 내가 제품을 놓고 파는 것보다는. 왜냐면 일단 아마존은 그 플랫폼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유료 프로그램을 파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추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리뷰를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몇 가지만 잘 익히면 아마존에서 PL로 해서 사실 돈을 벌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마켓보다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개인 PL 분들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중소기업,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소기업 분들이 좀 미국의 아마존에 본인 제품을 좀 판매를 좀 했으면 해요. 물론 요새 보니까 중소기업 그 지원해주는 정부기관에서 아마존 FBA에 관련된 그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 또 어떤 그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던 한국 분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중소기업진흥청하고 뭐 같이 협력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그 아마존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사실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일단 뭐 아마존 창고에다가 갖다 넣으라 그래서 물건을 갖다 넣어놨더니 물건은 하나도 안 팔리고 그 창고비만 잔뜩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사실 아마존의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팔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마존에 적합한 아마존의 온라인 마켓에 적합한 그 마케팅 기법을 익히셔야 되고 또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광고도 하셔야 되고 그 광고에는 뭐 페이스북 마케팅 관련 기법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존으로 따지자면은 뭐 기브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또 그 베스트 리뷰어들이 있어요. 아마존에는 또 그분들한테 또 물건을 줘서 또 사용 리뷰를 또 이렇게 받는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좀 같이 공유를 좀 할 거고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 중소기업에서 좀 할 줄 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건이 안 팔린다, 중소기업이 자꾸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꾸 그 뭔가 판로를 뚫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존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죠. 해답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 해답의 전부가 아마존이라고 저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을 하시려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해외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가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지사를 차려야 되고 거기서 광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 하기에는 너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을 지금 뭐 판매를 했었고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주재원의 비용이 나가고요, 일단. 그리고 어쨌든 그 말레이시아의 직원을 또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 고용 비용도 나가고 또 물품비도 있어야 되고 뭐 창구비도 있어야 되고 뭐 거기 활동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죠. 이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싼 비용으로 미국에다 내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거고 중국에다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데서 익히셔서 좀 온라인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뭐 주재원들이 가서 물건을 팔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큐텐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한번 온라인에서 글로벌화된 중소기업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뭐 오늘 이렇게 보니까 SBA 서울 유통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중소기업 뭐 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요 상담을 하거나 좀 지원을 요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해외 나가서 뭐 전시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비용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저보다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시죠? 예.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화장품 관련된 그 중소기업들이 그때 말레이시아에 와서 많이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체로 있었기 때문에 바이어의 자격으로 이제 한국 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말레이시아의 전시에 나왔나 봤더니 중소기업 쪽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청인가요?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전시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뭐 항공권도 지원해주고 뭐 전시회 부스 비용도 대주고 뭐 그런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인구가 3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의 그 뭐죠?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1억 5천만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 뭐 남북 다 합쳐봐야 7천만 정도인데 미국에는 그 아마존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이래요. 그거 봤을 때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아마존 미국만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한번 좀 더 깊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존 쪽에 한번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답답하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알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을 교육 현장에 보내시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그 업체의 물건을 대응해서
이게 아마존에다 런칭해 주시고 이게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굳이 내가 그거를 다 배워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직원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책들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 PL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좀 받고 강의도 좀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려도 나중에 욕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이 두 권 정도 있는데 하나는 실전에 아주 강하신 분 책이에요. 책 제목이 아마존 PL 창업 운영하기. 그래서 정글 스카우트 앤 점프 샌드라는 책을 이제 지으신 분인데 성함이 이제 이진희 실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낸 책이 한 권 있고요. 또 한 권은 이제 책 지은이는 이제 아마존 찰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PL과 FBA를 활용해 10억 버는 아마존 창업 앤 운영하기라는 책이 휴먼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최소한 그래도 아마존 PL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물건이 판매가 된다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잡히실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뭐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책을 소개해주고 뭐 어떤 커미션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가장 그래도 어쨌든 PL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 저명하신 분들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두 권의 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죠. 예, 예전하고 많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또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찾죠. 굳이 꼭 화장품뿐만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제품 중에서 정말 그 미국에 갖다 놓고 팔면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저는 가끔씩 많이 만나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좀 아쉬운 것들은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은데 꼭 얼마나치 구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자금력이 넉넉지 않은 사람이라서 놓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아마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아마존이라는 데가 결국은 자본력이에요, 사실. 물론 개인이 하다가 이게 자금이 안 돼서 그 물건을 다시 소싱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잘 팔려도 문제고 안 팔려도 문제인데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를 집어넣는데 이게 다 팔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팔린 금액을 쓰지 않고 갖고 있으면 다음 2차 생산 때 그 물건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팔린 물건에 대한 그 금액이 들어오면 그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산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물건에 뭐 1000개 정도가 나갔다 그러면 이제 2차 생산을 해서 넣어도 물건이 팔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1인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진흥 그런 데 가서 협회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보증 이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데 가셔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좀 지원을 받으셔서 한번 그 총알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본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품을 직접 생산하신다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지시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내가 이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미국에서 한번 내가 키워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도 미국에 이제 라이센스 같은 거를 좀 하셔서 좀 브랜드를 좀 키우세요. 키우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존에서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잘 된 우리 한국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런 분들
그런 회사를 추려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에는 영어를 잘할 줄 아는 직원이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미국의 그 피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크몽이라고 하는 이제 재능 기부 사이트가 있죠. 그 미국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시면은요, 그 아마존의 그 마케팅을 위해서 그 영어로 리스팅 작업이라든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피버라는 데는 제가 그것도 하나 링크를 좀 달아 놓을게요.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굳이 제가 영어를 못해도 그 사람들한테 그 사진도 좀 찍게 해주고 그걸로 이제 그 상세 페이지도 좀 이렇게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색깔이라든가 어떤 디자인 말고 미국식의 디자인과 미국식의 그 상품 그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좀 한국 스타일이 아닌 미국 스타일로 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이제 광고하는 방법이라던가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내가 고객을 모으고 어떻게 그 페이스북을 영어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이 이거를 혼자 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게 가능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한테 좀 지원을 좀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 활성화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벌써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를 잘 찾으셔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나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대한민국 중소기업으로서 아마존 미국에 가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얘기하면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마존에서는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여러분 이제 삼성이나 뭐 LG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삼성이 광고 안 하나요? 지금? 대표 브랜드라고 해서 LG가 광고를 안 하나요?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제일 비용을 많이 들이고 탑 연예인들을 써서 광고를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광고한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에서도 내 물건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광고를 하셔야 돼요. 아마존 내에서는 이제 그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기법을 배워서 하시면 좋겠고요. 내 물건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 제품을 한번 볼게요. 요 게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팔렸고 저도 이거 우리 애들이랑 같이 많이 했어서 그 넘어뜨리는 이제 그 게임인데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판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한 달에 몇 개씩 나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에 몇 개 정도 나가는지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프샌드라고 하는 저기 정글 스카웃에서 만든 그걸 쓰는데 이거를 이제 구글에 연동을 시키면 그 제품이 한 달에 몇 개 정도 대충 팔리는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팔리는데 뭐 1000개 팔린다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 물건을 팔리는 거를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얼추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젠가 클래식 게임이죠. 이게 지금 젠가 요 제품이 프라이스 이제 현재 8.77 US 달러인데 랭크가 9위예요. 9위. 9위라는 거는 되게 랭킹이 좋은 거죠. 하이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에모 세일이라는 건 이제 먼슬리 세일이거든요. 이 D 세일은 이제 데일리 세일이고 하루에 한 430개 정도가 나간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한 달에 한 11,000개 정도가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 제품, 이 하나가요. 그래서 금액이 뭐 10만 한 4천 불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리뷰가 한 3,000개 정도 달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이런 유사한 제품을 팔고 있을 때 얘만큼 정도는 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정글 스카웃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삼기 위해서 구글하고 연동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면은요, 내 제품이 과연 아마존에서 팔릴 수 있을까, 팔리지 않을까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광고 얘기, 광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광고비를 이제 점점점 낮추면서 판매량을 늘리는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고수들이 하는 기법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해서 PL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